안녕하세요. 비스입니다. 오늘은 바이프러스트 2022년 2분기 메인넷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다른 암호화폐 메인넷 어떻게 되는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여러분들 메인넷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나중에 메인넷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자체적인 플랫폼을 보유하면서 독자적이고 또한 기존에 있는 플랫폼, 종속되어 있지 않는, 즉 블록체인 시스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생태계 환경을 구성하거나 만들어가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메인넷 암호화폐에 가지고 있냐 없냐, 여기에 따라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했던 이더리움, 퀀텀 등 기존에 가지고 있는 플랫폼, 여기서 좀 나와서 바이프러스트만의 독립적인 생태계를 구성하는 걸 뜻합니다. 저는 그래서 메인넷을 런칭되면요, 진정한 암호화폐 코인으로 좀 불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수많은 로드맵 중에서 정말 중요한 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과연 메인넷이 출시하면은 과연 다른 암호화폐는 어떻게 될지 좀 더 메인넷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바이플러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명드리는데요. 일단은 우측에 보시면 2020년도 2분기 때 바이포트 모바일 버전, 체인러너 M, 그리고 메인넷, 그리고 NFT 마켓플레이스가 나와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설명을 버튼을 누르니까 희한하게 메인넷 설명이 없습니다. 이거는 재단에서 일부러 빠뜨린 건지 아니면 놓친 건지, 이거는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가 생각했던 메인넷 설명이 없다는 점, 이걸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서 제가 과연 작년에 제가 그 세타 형제, 즉 세타 퓨엘과 세타 토큰을 매매를 하면서 좀 이런 관련된 메인넷 정보를 좀 알고 있는데요. 작년도 보신 것처럼 2021년 3월 2일 메인넷 출시 관련된 트윗이 나왔습니다. 이게 나오면서 갑자기 세타 퓨엘 토큰이 어떻게 보면은 4월 20날 발표하겠다 라고 카운트다운을 시작을 했었어요. 너무나도 큰 기대감. 그래서 이와 같은 메인넷, 정말 세타 형제에 대해서 코인이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차트가 우상향한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날짜가 갑작스럽게 나오게 됐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바이프러스트가 로드맵상에 6월 말, 즉 2분기에 지금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6월 말 이후에, 즉 3분기 초에 나오더라도 너무 일 너무 안 한다, 또는 메인넷 언제 출시되냐, 이게 아우성칠 게 아니고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보시는 것처럼 당초 계획인 세타 형제들, 그래서 4월 21일이었습니다. 이게가 지연이 됐는데요. 한 2달 좀 지나서 6월 29일 날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때 정말 너무나도 말이 많았어요. 생각지 못한 독자적인 생태계가 기대를 하면서 왜 자꾸 지연이 되냐. 결론은 하나였죠. 출시 예정일보다 2달을 지연한 이유, 메인넷 안정화를 위해서 지원을 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저는 바이프러스트가 과연 6월 말 2분기 로드맵 이행을 지킬 수 있을까?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데, 만약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연이 된다고 하더라도 무작정 빠르게 나오는 것보다 안전하면서도 그들이 바라던 그런 생태계를 생각을 하면서 지연이 될 수 있다는 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타 형제, 즉 세타 토큰에 대해서 차트를 보면은 보시는 거는 일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트위터 발표가 3월 2일 날 발표가 되었고, 이와 관련된 메인넷 지원 소식이 4월 20일 날 나왔습니다. 그리고 메인넷 출시가 6월 29일 나왔는데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바이프러스트가 메인넷 나오면은 정말 우상향할 것 같다 라고 큰 기대감을 너무나도 많이 갖고 있어요. 저는 한편으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왜냐고요? 항상 기대감은 즉 큰 실망으로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타 토큰 메인넷 출시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이러한 차트가 보여지고 있구나.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좀 바라보는 관점으로 어쨌든 그들만의 바이플러스 독립적 생태계 구성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정한 코인으로 가기 위한 그런 발전, 그리고 스텝 바이 스텝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차트가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왜일까요? 물론 비트코인과 지금 연관성을 좀 말씀드립니다. 왜냐면은 비트코인이 정말 2020년 그리고 21년도에 나스닥 코인베이스 집상장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떡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희한하게 세타 퓨엘처럼, 즉 세타 토큰처럼 4월 중순부터 하락을 면치 못했어요.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는데 다른 알트코인들 당연히 하락하겠죠. 저는 그걸 말씀드립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다시 또 정고점을 도전하면서 비트코인의 우상향을 보였지만은 세타 토큰은요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한편은 이런 면도 있구나. 그리고 비트코인을 좀 바라보면서 전반적으로 체크하시는 것도 여러분께 도움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런 모습들 차트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우리는요 현재 바이프러스트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즉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코인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암호화폐 종목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재단 또는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여러 가지 방향성으로 지금 한 계단씩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아쉬운 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메인넷 출시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대하지 말아라 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래를 보고 단기적으로 보는 건 좀 아니라고 좀 보고 있어요. 대신 조금 더 멀리, 그리고 현재 투자로서 좋을 때와 나쁠 때도 있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저 비트코인 또는 바이플러스 차트를 보고 노심초사해서 투자를 했든 안 했든 우리는 바이플러스 투자를 함으로써 비웃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투자해서 주식이든 암호화폐든 대외적인 뉴스 소식에 너무나도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안 좋은 뉴스 소식은 더욱더 크게 확대하고 그에 따른 불안감은 확대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흔들면서 한쪽으로 쏠리게 한다는 모습. 즉 제가 이걸 말씀드린 요지는요. 펀더멘털이 강하고, 즉 재단을 믿고 장기적으로 바라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모습, 그리고 앞으로 보면서 좀 더 미래적으로 좀 바라보십사.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로드맵 정말 2 분기에 수많은, 예, 모바일 버전도 나오고 그리고 메인넷도 나오고요. 기대한 만큼 우리가 생각지 못한 대외적인 게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생태계, 바이프러스 생태계가 만들어지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메인넷 정말 안정적으로 문제없이 나온다 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이낸스, 그리고 코인베이스, 이런 거래소들의 상장할 확률이 전 높다고 믿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어떤 의미냐? 그만큼 바이프러스트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시면서 이상 비스가 코인을 졸업하는 날까지 함께하길 바라는 생각으로 여러분께 관련된 정보를 전달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